그 지난 시간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제가 이제 지난 시간 상수멸정 얘기하면서 그 상과 수만 존재하는 이제 그런 산매다. 상과 수가 사라진 산매다. 이제 상과 수만 사라지면은 우리는 의식이 끊어진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의식은 불교적 의미의 의식이 아니고 그 영어의 consciousness, 이제 나한테 자각되는 나의 생각, 뭐 내 머릿속 생각, 내 마음, 이게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자각되는 내가 의식이 있다 없다 할 때 이제 뭐 귀에 들리고 눈에 보이고 어떤 생각이 나고 할 때 그게 다 의식입니다. 근데 그게 완전히 끊어진 그런 선매가 상수멸정이에요. 완전히. 그러니까 옆에서 천둥번개가 쳐도 전혀 모르고 그다음에 이제 아무리 흔들어도 깨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상수멸정에서는 또 이제 본인 입장에서도 이제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아무 감각도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일단 상수멸정에 그냥 다짜고짜 들어갔다가는 깨어나지 못한답니다. 왜냐하면은 선매 속에서 깨어나야지 하는 생각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냥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 느낌도 없는 그런 선매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없는 게 아니고 색과 행과 식은 있다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행과 식, 그러니까 오온 중에 수상행식 가운데 행과 식은 우리의 의식의 내용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의식의 내용이. 그러면 의지가 행이고 식이 마음인데 왜 그게 의식이 아닐까? 물론 그게 있지만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행과 식은 여러분 의식의 내용이 아닙니다. 물론 나의 의지를 내가 생각 속에서 떠올릴 수 있어요. 내가 내 의지대로 뭘 하겠다든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의지에 대한 생각이지 의지 그 자체는 아닙니다. 그죠? 마치 눈에 대해서 내가 떠올릴 수 있어요. 내가 눈이 있고 눈이 어떻게 생겼고. 그렇지만 내가 그렇게 생각을 머릿속에서 눈은 떠올릴 수 있지만 눈 그 자체를 절대 못 봅니다. 그렇죠? 그렇듯이 그러니까 눈이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의 눈이. 그렇듯이 나의 행의지가 내 생각의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뭐 이제 철학적 얘기한다면은 그러니까 현상학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또는 나의 식도 식이 주관의 끝입니다. 식이 주관의 끝인데 주관. 이제 그 마음인데 이것도 그 나한테 의식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여간 여러분 식이 우리의 마음인데 그 식을 찾는 그런 수행이 뭐예요? 이 마음을 찾는 수행이. 이 가나선에서 이먹고 화두 들을 때 이먹고 그렇죠? 그게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근데 그걸 나는 누구인가 할 때 뭐예요? 그걸 자꾸 화두를 드는데 내 의식의 대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화두 드는 겁니다. 근데 그건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너는 누구인가, know thyself, 나를 알라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갖다가 알지 못합니다. 알미다는 얘기는 상과 수기 때문에 상과 수의 대상으로 자기 자신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목고 나는 누구인가가 화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화두는 불가능한 게 화두예요.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는 거, 오도 가도 못하는 거, 생각이 막히는 거 이런 것들을 화두를 씁니다. 원래요. 그래서 이제 이목고가 화두가 될 수 있는 이유가 절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화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관음보살 혹시 능엄경 보신 분들은 이근원통이라고 있어요. 이근원통. 그러니까 소리를 들을 때 그러니까 관음보살이 이제 소리를 통해서 이 깨달음을 얻으셨다 이렇게 능엄경에 나오는데 소리를 들을 때 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요. 그 반문 문성 소리를 듣는 그 성품을 다시 또 돌이켜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리 듣는 그놈을 보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돼요? 소리 듣는 그놈이 누구인가 할 때 그거는 불가능한 의문이에요. 그래서 그게 화두가 되고 그게 생각의 끝까지 몰고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답이 나오면 화두가 아니에요. 답이 없어야지 화두예요. 그러니까 중도의 긍지로, 중도의 궁지,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붙이는 거야, 내 생각을. 이게 화두입니다. 전체가 다. 또 서원사들이 제자를 접할 때도 항상 그렇게 몰아붙입니다. 오도 가도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지금 관음보살 반문문성의 이근원통, 그렇죠? 소리를 듣는 그놈이 누구인가 하는 걸 떠올리고 자꾸 알려고 하는 그 자세, 이게 화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화두와 똑같은 구조가요. 또 하나 이 부산의 안국선언에 이제 큰 스님께서 항상 이제 화두 주실 때 손가락 움직이면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 움직이는 놈이 뭔지 알라고 이렇게 화두를 주십니다. 그렇죠? 뭐 아마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이것도 사실 불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요 놈이 누구인가 이렇게 내가 움직이고 있는데 그래서 그게 선의 어떤 과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선은 그러니까 이제 가나선이죠. 물론 가나선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상수멸정 얘기할 때 색수상 행식의 오온 가운데
그러니까 수와 상 두 가지가 없는 건데 두 가지만 없는데도 우리 의식 속에는 아무것도 안 떠오릅니다. 두 가지만 없는데도 불구하고 상과 수만 없으면은요. 근데 그것을 이제 혹시 이 내가 이제 상과 수만 알고 식이든지 행은 의지고 식은 마음인데 그게 당연히 나 떠올릴 수 있지 않냐. 내가 이제 생각 속에서 내 마음이 있다든지 내 의지가 있다든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왜 그게 없다느냐. 그런데 그때 떠올리는 그 행과 식, 오온 중에서 이것은 행이라는 개념하고 식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행이라는 상이고 식이라는 상입니다. 상. 그러니까 상. 그러니까 이름만 행식일 뿐이지 실제 그 실제 성격은 상이에요. 상온. 그 오온 중에서. 그래서 이제 그 상수멸정에서 그 상과 수가 없다고 할 때 아무것도 없어지는 게 아니고 식과 행과 색은 그냥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식의 대상은 그건 애당초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컨셔스니스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내가 그걸 소재로 해서 무슨 사유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의지와 마음도요,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다시 돌이켜봐가지고서는 내 의지가 이러했구나 하고 회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회상은 의지가 아니에요. 회상도 역시 상이에요. 생각입니다. 생각.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불교를 이제 공부할 때 항상 직접 직관하는 걸 소재로 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직관하는 거. 머리에 떠올리려면은요, 별거 다 떠올립니다. 다 허구일 수가 있어요. 다. 여러분, 토끼뿔도 떠올릴 수 있고, 거북이 털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토끼에 뿔이 났습니다. 뿔이. 또 거북이에 털이 수북하게 났어요. 떠올릴 수 있죠. 근데 세상에 실제하지 않아요. 그렇죠? 절대 뭡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식과 행 같은 경우에도 머리에 떠올릴 수 있지만은요, 그게 실제 내가 접한 적은 없다는 얘기예요. 나의 이제 어떤 그 알매 대상으로 이제 나타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알매 대상은 딱 두 가지뿐이 없습니다. 수와 상 딱 둘뿐이 없습니다. 알매 대상은. 그래서 상수멸정이 멸진정이 되는 겁니다. 다 사라진 삼매. 또 불교 발생 이전까지는 상수멸정이 없었습니다. 이제 어떤 외도도 그걸 몰랐어요. 부처님께서 최초로 개발하신 이 선정이 상수멸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불교 이전까지 있었던 8가지 선정. 뭐죠? 사선, 그 다음에 사정. 그러니까 무색계 4개의 삼매하고 색계 4가지 선하고, 그럼 8가지 삼매예요. 여기에다가 멸진정을 합해가지고서 상수멸정 합해가지고서 부차제정 9단계의 단계적인 선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9단계. 그래서 이제 이 부처님 이전까지는 8정만 있었는데, 외도들은 그러니까 불교 발생하고 나서 그 멸진정도 얘기를 합니다. 멸진정. 또 멸진정은 절대 열반이 아니다. 상수멸정은 열반이 아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멸진정은. 열반은 이제 그 아라한만이 열반을 얻으신 분이고, 이제 상수멸정, 멸진정은 아나함도 들어갈 수 있고, 아라한도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약간 미세한 차이점이지만, 이런 것들 잘 이제 분간을 해가지고 이해해야지만 아주 명료하게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 불교 교리 이해해보면은요, 아주 눈꽃만큼도 모순이 없습니다. 너무나 아주 질서정연하고 하나, 교리마다 모순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걸 제대로 이해 못할 경우에는 막 헷갈립니다. 뭐가 뭔지 모르겠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혹시 내 머릿속에 떠올린 이제 그런 그 의지와 마음, 틀림없이 이것도 떠올리는데 의식의 대상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의지와 마음이라는 생각이지 의지와 마음 그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머릿속에 떠올린 것은 생각은 상입니다. 상. 그러니까 행과 식이 아니고. 자, 이 정도 지난 시간 이제 복습하고요. 다시 이제 이번 시간 이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비디오 일단 끄겠습니다. 다 들어가서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난 시간에 여러분 이제 보면은 의식이 끊어질 때가 언젠가 제6 의식을 얘기해요. 6번째.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제 육식을 얘기합니다. 육식. 여기 보면은 무상천. 아무 생각도 없는 하늘나라에 태어났을 때. 다음에 또 하나가 무심의 두 선정. 마음이 없는 선정 2가지. 무상정하고 멸진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멸진정은 상수멸정 같은 얘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잠잘 때, 또 기절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 둘, 셋, 넷, 5가지예요. 근데 먼저 얘기했듯이 이 잠잘 때, 이것은 잠잘 때가 아니고 원래 원어가 뭐예요? 그냥 혼절했을 때, 인사불성됐을 때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잠이라는 얘기는 안 나옵니다. 원래는요. 근데 이 삼장법사 희원장 스님 번역을 할 때 잠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러면서 이제 헷갈리는 겁니다.
잠잘 때는 의식이 있는데, 왜? 남이 볼 때는 의식이 없지만 본인한테 의식이 있습니다. 본인한테. 그래서 본인한테는 여러분 잠자는 하루에 한 8시간 자면은요, 8시간 내내 꿈이 있습니다. 이 선과의 화두 중에 또 그런 게 있어요. 화두 중에. 뭐냐면은 잠을 자면서 꿈도 없을 때 나는 어디에 있었나. 잠을 자면서 꿈도 꾸지 않을 때 나는 어디에 있었나. 이런 화두가 있습니다. 그 답이 뭐냐면은요, 잠을 자면서 꿈도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원래요. 우리의 의식은 절대 끊어지지 않아요. 간단히 없습니다. 근데 이제 꿈이 두 가지가 있어요. 구체적인 꿈이 있고, 그 다음에 추상적인 꿈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꿈은 깨어나서 금방 기억이 나요. 금방. 왜냐하면 이제 그게 이 동화적인 그런 어떤 일화의 꿈이기 때문에 어떤 이제 사건들, 막 바둑이가 뛰어오는데 도망갔다가 뭐 넘어졌다가 누굴 만났다가 이런 식의 동화 같은 꿈일 경우에 기억이 잘 납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날 때 딱 깨면은 그 전에 무슨 꿈 꿨지가 뭐예요? 생각나는데 다 생각은 안 나요. 길어봤자 한 1분 정도, 짧으면 한 10초 정도 꿈이 생각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잠에서 깼는데 전혀 꿈이 생각 안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깊이 잤다 하는데 꿈은 안 꾼 게 아니고 안 꾼 잠이 아니고요. 꿈이 회상이 안 될 뿐입니다. 여러분 잠자는 동안에 언제든지 꿈을 꿔요. 하루에 7시간 자면은요, 7시간 내내 꿈을 꿉니다. 실험해 보려면은요, 전에도 얘기했을지 몰라도 자명적으로 올려놓고 자보세요. 새벽 1시 반이든지 애매한 시간에다가 1시 28분이든지 이렇게. 그러다가 띵 하고 중간에 깨면은요, 금방 꿈이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하루 종일 꿈을 꿨어요, 원래는요. 그런데 기억나는 꿈은 깨기 직전에 몇 초만 기억날 뿐이에요, 몇십 초만. 그래서 그전에는 꿈을 안 꾼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또 식물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식물인간. 한 10년간을 식물인간으로 의식 없이 남과 대화가 안 통합니다. 즉 깨지 못하기 때문에 지냈는데 10년 만에 깨어납니다. 그때 무슨 생각이 날까요? 그 깨어난 사람한테. 깨어나기 직전에 떠올랐던 그런 꿈이 생각날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날짜를 물어봐요. 며칠입니까? 했더니 벌써 10년 지났습니다. 틀림없이 그 식물인간은 10년 동안 계속 꿈을 꿔서 자기 나름으로 뭐가 나타났어요. 근데 나중에 깨어난 다음에 그 10년 동안의 꿈이 기억이 안 날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10년 동안 식물인간 상태에서 의식이 없었냐?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기 자신한테 의식이 있었습니다. 남과 대화가, 그러니까 남이 이제 알아보는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의식의 자기 의식의 내용을 남에게 이제 알려주기도 하고 의식의 내용을 말로 표현하기도 하고 이런 일은 못하죠. 식물인간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의식이 있냐 없냐 할 때 엄밀히 본다면은요. 항상 의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의식은 끊어진 적이 없다. 물론 아까 얘기했던 멸진정에서는 끊어집니다. 멸진정에서. 근데 또 무상정 같은 경우에도 이때 수는 남아있기 때문에 상수멸정이 아니니까 느낌은 있을 수 있다. 근데 그때 느낌은 뭐예요? 천둥번개가 친 게 아니기 때문에 고요한 조용한 방에서 무상정에 들어가면은 느낌은 아무것도 없죠. 원래가 밖에서 들어온 자극이.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로 착각할 뿐이지만은 원래는 수는 남아있다. 무상정에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간 여러분 이제 과거 문헌을 보긴 보지만은 유식하기든지 우리가 이 불교는 특징이 뭐냐 하면은 다 발견된 진리예요. 여러분 누구든지요 마음과 생명과 세계에 대해서 깊이 있게 통찰하면은 누구든지 똑같은 불교를 발견합니다. 또 거꾸로 얘기하면은요 우리가 유식 30성 이거 전혀 안 봐도요 마음에 대해서 깊이 통찰하면은요 이 개성 내가 다 쓸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근데 그렇게 깊이 통찰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옛날 이제 세신 스님이 써놓으신 걸 보고서는 참조해서 이제 그런 삼매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불교 공부할 때 중요한 거는요, 본인이 자꾸 확인해 봐야 됩니다. 확인을. 또 하나, 내가 체험적으로 확인이 안 된 교리는요, 그걸 수용하면 안 됩니다. 절대. 이제 더 진도 나가지 말고 거기서 멈춰가지고요, 그 끝장 볼 때까지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불교 공부할 때 이제 자기 체험하고 교리하고 이게 합치가 되는 그러면서 진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교리만 암기할 경우에 이게 뭔 얘기인지도 모르고 체험적으로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허송세례입니다. 그래서 뇌진탕 한번 당하면 다 까먹는 불교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옛날 물론 위대한 이제 옛날 이제 스님들이시지만은 비판적 안목에서 보는 이제 이게 학문이에요. 학문. 이제 왜냐하면은 세이친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런 글을 썼을 때 누구나 동의하면 좋은데
뭐예요? 반박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 당시의 논사 중에는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런 그 양쪽 얘기를 또 다 들어보기, 뭔가 읽어보기도 하고 반박하는 이러면서 종합적으로 내 나름의 판단을 나의 어떤 그 실제 수행 체험, 뭐 수행이랄 것도 없어요. 나의 통찰 체험, 여기에 근거해가지고서 실제 이게 그 사람의 심리 구조와 맞는 얘기인지, 어디에 해당하는 얘기인지 이런 걸 자꾸 확인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불교 공부에 진전이 있지, 그러지 않은 불교 공부는요, 허송세월입니다. 허송세월. 수다리 빠았다는 걸 그런 말이 있어요. 숟가락은 반맛을 모른다. 숟가락은 밥맛을 모른다. 국맛을 모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숟가락이 항상 국에 잠겨 있지만은요, 맛을 모릅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불교 공부할 때 소속은 불교 학과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숟가락같이 4년 보내다가 그냥 졸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진짜 나중에 너무나 소중한 세상 끝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다들. 그래서 이제 그냥 그 암기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이 다 본인이 한번 생각해보고 혹시 의심이 나면은 따져보고 이제 하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게 뭐 다른 게 아니고 이 불교 공부 방법이 뭐예요? 3단계가 있죠. 그 세 가지 지혜, 문사수, 삼회. 문사수. 문이 뭐죠? 듣고. 그러니까 옛날엔 들었지만 지금은 읽고가 되겠죠. 경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500년 동안 구전에 의해 갖고 불경이 계속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문이에요. 근데 지금은 문이 아니죠. 듣는 것보다도 경을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독경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논을 보고 경을 보고, 그 다음에 사, 따져봐야 됩니다. 반드시. 그 다음에 수, 실천해서 검증해봐야지 돼. 실제 그런지. 그래서 이제 문만 있을 경우에는 전혀 숟가락입니다. 그렇죠? 숟가락. 그래서 밥맛을 모르는. 그러니까 사와 수가 항상 함께 해야지만 그게 불교학입니다. 진정한. 아까 지난 시간 이제 복습을 했고요. 그 다음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총 30수의 개성 중에서 17번째 개성입니다. 뭐 하나 더 얘기한다면은 유식 30송, 30수의 개성으로다가 유식의 교리를 갖다 정리했는데 이건 전체가 다 이제 인도의 시 형식 중에서 슐로카라는 시예요. 슐로카. 슐로카라는 시입니다. 이 슐로카 시는요 16음절시예요. 16음절. 음절이 16개의 음절로 되어 있습니다. 슐로카가. 여러분 용수 스님의 중론도 슐로카예요. 중론. 뭐 다른 논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개성이 슐로카가 많습니다. 슐로카가. 그래서 이제 여기에 지금 범어 개성을 그냥 옮겨놨는데, 그러니까 16음절을 갖다가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여기에 몸이, 자음 모음 할 때 몸이 몇 개가 있냐에 갖고서는 이제 이걸 계산합니다. 한번 볼게요. 비즈냐남 할 때 아이가 몸이죠. 비즈냐, 나, 빠, 리, 나, 뭐, 그 다음 아얌인데 아까 생략됐기 때문에 그건 치지 않습니다. 얌, 비, 잠깐만요. 비, 이게 이렇게 할까? 비, 깔, 뽀, 야드, 비, 깔, 부, 야, 때, Y자는 이거 바음몸이니까 자음 취급합니다. 이 빨간 표시 한번 세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이죠. 그렇죠? 그래서 한 줄이, 한 줄, 이 개성, 유식 30송의 개성 한 줄이 16음절입니다. 여러분, 이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세 번 오는요, 딱 16음절 떨어집니다. 때, 나, 단, 나스티, 때, 네, 땀, 사르, 밤, 비즈냐, 띠, 마드라감 이렇게 됩니다. 그 세 번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섯입니다. 그러니까 총 이게 어떻게 돼요? 유식 30송 개성 하나당 32음절이에요. 다시 말해 슐로카 둘로 이루어진 이제 그런 개성입니다. 그러니까 두 수의 슐로카가 이제 하나의 개성을 이제 이룹니다. 유식 30송이.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 슐로카는 그냥 음절만 맞다고 해서 시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음절 가운데 몇 번째 음절은 장음이고 몇 번째는 단음이고 그런 짧은음이 돼야 된다, 긴 음이 돼야 된다 이런 규칙이 있어요. 여러분 그 한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당시, 당나라, 이제 시 같은 경우에, 이제 한시 그냥 쓰는 거 아니죠. 운자 맞춰야지 돼요, 운자. 운자 안 맞으면요, 글자 수가 맞아도 그건 엉터리입니다. 운자를 맞아야 됩니다, 운자가. 근데 이 이 슐록과 시도 똑같아요. 이 글자 수도 맞아야 되지만은요, 그 다음에 그 위치에 따라 가지고 장음과 단음, 그러니까 모음을 그러니까 장음이 되는, 그러니까 긴 소리가 나는 모음을 쓰고 어느 몇 번째 위치에는 짧은 소리, 단음을 써야 된다는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게 한 5가지밖에 안 돼요. 그런 시의 종류가.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의미만 가지고서 16음절을 맞췄다가는요, 시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일단 문장을 쓴 다음에 도치. 앞뒤를 바꿔요. 내가 밥을 먹는다 이렇게 썼더니 보니까 그 장음과 단음의 구조가 안 맞아요. 그러면 밥을 먹는다 내가 이렇게 말을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은 그래서 이 유식 30송에 이제 이 원문을 보면은요, 도치된 게 많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한문으로 직접 번역하면은요, 그러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개송에서 무엇을 세친 스님이 얘기하려고 했는가를 먼저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문장을 주어, 수로, 동사를 갖다가 다시 한번 배치해가지고서 의미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이제 왜 도치가 많냐 하면은, 여러분, 우리나라 말 같은 경우에는 어순이 있죠. 어순, 말의 순서. 내가 학교에 간다. 내가 밥을 먹는다. 주어, 목적어, 동사. 흔히 그러겠습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어순이 있어요. I eat, food 할 때. 일 경우에, 그러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우리랑은 좀 다르지만은 그 나름으로 언어마다 어순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이. 근데 이 범어는요, 산스크리트 범어는 어순이 없어요. 막 바꿔 써도 돼요. 그러니까 동사를 먼저 써도 되고, 목적어 앞에 써도 되고, 뒤에 써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왜? 이 문법이 워낙 이게 복잡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복잡하다는 얘기는 각 단어가 문장 속에서 쓰여질 때 그 역할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앞에 놔도 되고, 뒤에 놔도 되고, 의미의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말은 이제 형용사 같은 경우에 예쁜 꽃 하면 예쁜이라는 말이 하나밖에 없어요. 예쁜. 근데 범어는요, 예쁜이라는 형용사 하나가 최소한 몇 가지 변화를 하냐 하면은요, 남성, 여성, 중성, 단수, 복수, 양수, 3, 3은 9에다가 팔격 변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8, 9, 72. 최소 72가지 변화합니다. 예쁜 꽃, 그 다음에 꽃 할 때는 예쁜 이렇게 쓰고, 강아지 할 때는 예쁜 강아지, 그 다음에 하늘 할 때는 예쁜 하늘, 이런 식으로 72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형용사 하나가 72가지 변화합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그게 적은 거예요. 동사는 하나가 몇천 가지 변화를 해요. 동사 변화가요, 몇천 가지 변화를 합니다. 하나가, 같은 단어가.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다 하면 먹다 하나밖에 없죠. 물론 먹다도 있고 먹었습니다, 먹을 것이다, 몇 개 되긴 돼요. 우리말도. 한 20개 될까요? 먹겠습니다, 먹었다, 이런 식으로, 먹고자 한다, 이런 식으로. 근데 범어는 그게 수천 개예요, 하나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문법이 범어가 힘들지만은 거꾸로 얘기하면은요, 각 단어의 의미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문장 속에서 앞에 넣던 뒤에 넣던 무관하게 의미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슐록과 이 유식 30송, 여기에 도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앞뒤가 바뀌어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옛날에 범을 갖고서 이 유식 30송과 다 분석을 하고 이런 적은 없습니다. 옛날에 유식철학 김동화 박사님 책 갖고 본 적은 있지만은 이번에 강의하기 위해서 다시 범을 쭉 대조해 보니까 와, 이게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순서를 바꿔놨구나, 많이. 이제 이런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참조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의미 파악할 때 자칫하면은 이제 헛갈리기 쉽다. 이 도치가 많기 때문에. 그 정도 참조사항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 슐록과 시인데 슐록과는 장음, 단음, 긴 소리, 짧은 소리, 모음이 그게 위치에 따라서 이제 정해진 그런 규칙이기 때문에 그걸 지키기 위해서 피치 못하게 단어의 앞뒤를 바꿔놓은 것이 세친스님의 유식 30종에 많이 있다. 또 그것을 번역하다 보니까 한문으로 번역하다 보니까 피치 못하게 애매한 번역들이 많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미로 들어가서 다시 이제 여기 보면은 이 모든 시기 전변하여. 자, 이렇게 또 지어보겠습니다. 다. 이 모든 시기 전변하여, 그쵸? 총 8식에다가 8식의 하부에 있는 그 심소들, 그러니까 심소도 식에 포함됩니다.
심소. 여러분, 이렇게 봐도 돼요. 여러분, 지금 오이백법을 얘기를 했지만은, 오이백법의 100가지 법들이요. 이게 전부 다, 오온에다가 다 대비시킬 수 있어, 오온. 색, 수상, 행식. 그러니까 간략하게 구분하면 오온이 돼버리고, 복잡하게 구분하면은 오이백법이 됩니다. 100가지가. 그래서 오온이든지, 백법이든지, 실제 그 소재는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시망은 오온 중에서, 오온이 뭐예요? 색, 수, 상, 행식이죠. 그러니까 시망 8가지는 오온 중에서 식에 해당해요. 식. 맨 마지막에. 심소는 이건 뭐예요? 여기에는 수와 상, 이제 보세요. 요 제가 또 따로 이제 보겠습니다. 이걸 수와 상을 좀 특수하게, 진하게 한번 해볼까요? 안 썼던 색깔, 이걸로 하죠. 그러니까 심소 중에서 수와 상 2가지가 있죠. 이게 오온 중에 그냥 수상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색, 수, 상 행식할 때 수와 상은 그 오이백법 중에서는 그냥 하나만 해당합니다. 하나씩 수상. 요게 수상입니다. 그럼 심소가 51가지가 있는데 나머지는 다 뭐냐? 그게 바로 행이에요, 행. 그러니까 색, 수상, 행식 할 때 행이 있죠. 그러니까 심소 중에 2개 빼고서, 수상 2개 빼고서 49가지가 다 행이에요, 행. 행이 뭐죠? 인연이 모여 만들어진 것들, 조건이 모여 만들어진 것들, 상스카라, 여러 가지 조건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들.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에 색은 뭐예요? 색은 오군, 오경, 법경 써 있는데 이거는 뭐 오온 중에 그냥 색이죠. 색, 수상행식 할 때 색입니다. 또 심불상행, 이건 뭐예요? 이것도 또 행이에요. 그러니까 행이 무지무지 많아요. 행이야. 행이 얼만큼 많냐 하면은 제가 행을 한번 표시해 볼게요. 이게 다 행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심소에 이게 다 행이고, 이게 다 행이고, 이게 다 행이고, 오온 중에서 이게 다 행이에요. 이게 다 행이고, 다시요. 이게 다 행이고, 그 다음에 이게 다 행입니다. 이게 다 행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다 행이에요. 요거하고 요거하고. 이제 거꾸로 이제 여기서 수상을 빼야겠습니다. 수상만 빼고서는 다 행이에요. 지금 진하게 칠한 것이 다 행이에요. 진하게 칠한 것이. 그래, 행이 되게 많죠. 행 한번 세볼게요. 행이 몇 개인지. 그러니까 색, 수상, 행식 할 때. 그 5원에서는 행 하나의 개념으로 얘기를 했는데, 근데 물론 5원도요, 여러분, 행에 대해서 하나 또 여러분 꼭 알아야 될 게, 행은 반드시 복수를 씁니다. 복수. 행들, 재행, 이렇게 써요. 5원을 열거할 때도요, 색은 단수예요. 수도 단수예요. 단수 하나짜리. 그 다음에 상도 단수예요. 근데 행은 재행, 복수입니다. 그 다음에 식도 단수예요. 그러니까 12연기에서도요, 무명이 있으면 행이 있고, 행이 있으면 식이 있고 나가죠. 그때 행만은 또 복수예요. 복수. 이것도 여러분 꼭 알아두세요. 왜? 이렇게 많기 때문에, 숫자가. 행은 하나가 아니에요. 무지 많아요. 행은요. 연기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건이 모여서 생긴 거기 때문에. 그 시임서 중에는 행이 몇 개예요? 2개 빼면, 수화상 2개 빼면 49가지. 그 다음에 시임불상 행이 24가지는 다 행이죠. 49 플러스 24 해보세요. 몇 개일까요? 그러면은 73. 그러니까 5위 100법 가운데 100개의 법을 세상만사를 나눴는데 그 중에 73개가 다 행이에요. 73개가. 그렇죠? 그 다음에 색은 몇 개예요? 색은 11개. 11개가 색이에요. 그 다음에 상은 몇 개예요? 그냥 하나 여기 써 있는 거. 수는 몇 개예요? 하나. 식은 몇 개예요? 8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5위 100법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무위. 이것은 5원에는 없습니다. 5원. 5위 100법 가운데 6개 빼면은 94가지죠. 그러니까 94가지. 그러니까 무위법만 뺀 94가지가 5원에 그대로 대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5원 속에는 허공 이런 거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위법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잘게 세상만사를 잘게 나누면은 그러면 100법이 되고 또 굵게 나누면은 5원이 되고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 5위 100법을 12처와도 또 대비시킬 수도 있어요. 12처. 18개와도 또 다 매칭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원설, 12처설, 18개설, 5위 100법설, 또 구사론의 5위 75법설 다 매칭할 수 있어요. 근데 조금 더 세분했느냐, 아니면 이제 좀 굵게 얘기했냐에 따라서 이제 일체에 대한 일체, 모든 것, 그러니까 all, 그러니까 every,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분류법이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제가 뭘 얘기하려고 지금 얘기했냐 하면은, 이제 오온설 갖고 얘기할 때, 색수상식이 오온이죠. 색의 객관 대상입니다. 수, 상, 행.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식이 있어요. 자, 이게 오온이에요. 색이 객관 대상이고요. 식이 뭐예요? 주관이에요, 주관.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주관의 끝에 있는 게 식이고 우리 마음이죠. 색은 객관의 끝이에요, 객관. 그 다음에 수상행 이 세 가지가 뭐냐면은요. 심소 이런 됩니다. 심소. 그러니까 심소 및 뭐 심소해도 돼. 심소와 및 행 중에 심불상응 행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물론 포함시켜야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객관 대상은 세계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소리 같은 것들, 그렇죠? 그 다음에 맛 빠지는 음식의 맛 같은 것들이 이게 다 대상 세계 색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주관, 식이 그걸 느끼는데 식과 색의 사이에서, 그렇죠? 식과 색의 사이에서, 다시 말해 주관과 객관의 사이에서 주관에 달라붙어 가지고서 작동하는 것들, 이게 바로 심소예요. 수상행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상행이 이 오이백법설에서 이렇게 복잡다단하게 세분돼 가지고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또 이제 앞으로 가서 자, 이것도 여러분 지금 이제 참조사항으로 제가 또 이렇게 약간 이 법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제법에 대한 이해를 아주 명료하게 이제 하기 위해서 다시 몇 가지 더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식이 전변하여, 그러니까 주관이 전변하여서, 그러니까 주관, 그러니까 일체 유식할 때 뭐예요? 위진압디죠? 그러니까 식이게끔 만드는 거, 식으로 변화하게끔 만드는 거, 그러니까 식화하는 것, 식화하는 작용, 이 비진압디입니다. 유식할 때 식이에요. 식화하는 작용. 모든 식이 전변하여. 전변은 뭐죠? 새롭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것이 변했을 때 전변이에요. 그렇죠? 새롭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아니면 가짜로 뿅 하고 나타나는 거, 이것은 가현. 새롭게 나타나는 것은 적취. 모였다가는 새롭게 제3일 나타날 때 적취. 쌓일 적자, 모을 취자 써가지고 적취설, 전변설. 하간 전변이라는 용어를 이해할 때는요. 이 세 가지 이 대립 개념을 이해하지 돼요. 세 가지 방식. 적취가 있고 가현이 있고 전변이 있어요. 무엇이 나타날 때. 적취가 뭐예요? 쌓여서 무엇이 쌓이면 모이면은 그러니까 제3의 게 나타날 때, 그러니까 물이 나타날 때 뭐가 적취가 돼요? 수소 원자 2개하고 산소 원자 하나가 합해지면은 H2O에서 물이 나타나죠. 수소하고 산소하고 물하고는 전혀 달라요. 수소, 산소, 공기인데 제3의 물이 생겼습니다. 이게 적취입니다. 그러니까 적취 모여서 된다고 할 때 원자론 같은 게 다 적취설이에요. 현대물리, 현대과학의 원자론, 현대물리학의 가연설은 가짜로 나타났다 이런 뜻입니다. 가연. 이제 적취는 모을 적자, 쌓일 취자, 쌓을 적자, 모일 취자 이렇게 씁니다. 적취. 가연은 뭐냐면 세상에다 뭐예요? 우리의 무명 때문에. 그래서 가짜로 나타냈다. 환상이다. 신기루 처럼 나타났다. 신기루. 이게 가연이에요. 그래서 이제 인도의 우파니샤드에서 모든 게 다 브라만, 원래는 다 브라만 절대자입니다. 세상 전체가 다. 근데 그분이 이제 있는 걸 우리가 모르고서, 그래서 우리의 착각, 마야, 망상 때문에 세상인 줄 착각한다. 이게 가연입니다. 가짜로 나타나 보인다. 꿈처럼 나타나 보인다. 이게 가연입니다. 근데 전변은 유식의 교리하고 쌍키아 철학이 전변석입니다. 쌍키아. 그러니까 외도 중에서 쌍키아는 프라크리트라는 근본 물질이 변해갖고서 세상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제 유식학에서는 식이 전변해갖고서 세상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쌍키아는 물질이 변했다. 유식학은 식이 변했다. 어쨌든 전변설이에요. 전변설. 가연도 아니고 적취도 아니고. 항상 얘기하지만 제가 여러분 이 불교, 대승불교 특히 공부하려면요. 인도 철학 반드시 공부해야지 돼요. 왜? 인도 철학에 다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똑같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다르게 얘기하는가, 불교에서. 똑같은 용어를 쓰는데 어떻게 다르게 해석하는가에서 불교가 핀세트로 잡아내듯이 아주 명료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보통 불교가 어떤 종교냐고 누가 물어볼 때 불교가 무슨 종교냐, 불교 특성을 얘기를 할 때
불교는 인과응보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해탈을 지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좌선 명상을 중시합니다. 그 다음에 까르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불교인 줄 알아요? 그거 불교 아니에요. 왜? 인도의 모든 종교가 다 그거 얘기해요. 모든 종교가 까르마라는 얘기 쓰고 있고, 다 해탈을 지향을 하고, 다 다리 꼬고 앉아갖고 명상하고 앉아갖고, 전부 다 뭐예요? 그 업을 얘기하고, 전부 다 선악을 얘기하고, 개를 얘기합니다. 개를 갖다가. 그러니까 그게 불교가 아니에요. 물론 서양 종교에 비하면 전혀 다르죠. 서양 스타일과는. 그러니까 셈족의, 세미틱 릴리전, 이슬람교, 기독교, 유대교, 여기랑 다르죠. 물론, 불교가. 이제 인도 종교가. 그렇지만 인도 내 종교는 유물론자 빼고는 다 똑같습니다. 다 업을 까르마를 얘기하고, 인광보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탈을 지향을 하고, 수행을 해갖고, 그 다음에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말라는 그런 도덕, 윤리, 계를 얘기하고,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 그 정도로 불교를 알면 불교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개념들, 좌선, 까르마, 인광보, 해탈, 여기에 대해서 인도 내의 다른 종교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불교의 지향적이 어떻게 불교가 다르게 가르치는가, 이걸 뽑아내야지만 불교가 뭔지 알아요. 그럼 뭉뚱그려 갖고 그냥 수행자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전변을 얘기했는데, 똑같은 전변, 파리나마, 그러니까 법원은 파리나마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파리나마 써 있죠. 그래서 상키아도 파리나마란 말을 그대로 씁니다. 그러니까 전변서를 파리나마 바다, 여기에 파리나마, 요거예요, 파리나마. 근데 뒤에 이제 이 아가 오기 때문에 오로 바뀐 겁니다. 이제 이 범어글 음성 규칙이 있어요. 파리나마가 상키아 철학에서 쓰는, 상키아가 수론학파, 그 승거학파, 승거. 전제 그걸 이원론적 전변설 그렇게 얘기해요. 이원론적. 왜냐하면 푸르샤라는 주관 원리하고 뿌라크리티라는 객관 원리, 두 개의 근본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원론이에요. 그 다음에 뿌라크리티가 변해가고 세상이 됐기 때문에 전변설이에요. 그래서 상키아 철학은 이원론적 전변설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보통 학문적으로. 상키아 철학을. 원리가 두 개이기 때문에, 원리가 두 개이기 때문에, 전변설. 근데 유식학도 전변설은 전변설인데 뭐예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예요. 일원론적 전변설이에요. 하나가, 식이 변해가지고서 세상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근데 또 이런 논도 아니에요. 왜? 유식이라고 할 때 식도 원래 있는 게 아니고 일부러 가짜로 말을 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상 이론론적, 그러니까 이론 가설론적 전변설 이쯤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식이라는 하나의 원리를 갖다가 가짜로 얘기해갖고 그것이 전변되어 세상 나타났다 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굳이 제가 말을 만든다면은, 그러니까 유식의 그 학문은, 유식의 사상은요, 가짜로 설정해요. 가짜로 뭘 갖다가 거짓되게 설정한다. 가설식 이런 이게 유식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식이 변한 겁니다. 식 하나가 이런 그러니까 전변 파리나마 그 용어도 실제 유식에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유식입니다. 그러니까 전변은 전변인데 상키아 전변하고 달라요. 두 가지 원리가 아니고 한 가지 원리예요. 근데 한 가지 원리도 진짜가 아니고 뭐예요? 가짜로 방편시설한 거예요. 왜?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됩니다. 이게 유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세요. 모든 식이 전변하여, 식이 변해가지고서, 내 마음이 변해가지고서, 분별과 분별된 것이네. 세상에 둘로 나눠집니다. 분별은 뭐예요? 분별작용. 분별되는 건 뭐죠? 분별된 대상, 이렇게 돼요. 여기에 견분상분했는데, 원래 범어는요, 빛깔바란 말이 씁니다. 그러니까 빛깔바가 분별이고, 빛깔뿌야떼, 야드 빛깔뿌야떼가 분별된 것이에요. 수동태입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이제 이 앞에 것은 능분별, 뒤에 것은 소분별해도 돼요. 그러니까 견분상분은 그냥 이제 이 번역하신 이 묘주스님께서 넣으신 거고, 원래 직역을 한다면은요, 이 견분이 아니고 능분별.
능이 분별하는 거. 분별하는 측과 저 빛깔바. 성분이 아니고 원래 범어로는요. 소분별, 분별된 것. 이렇게 됩니다. 이게 더 언어 맞아요. 근데 물론 능분별이 견분이고 나중에 이제 유식의 그 4분설 얘기했었죠. 먼저 견분, 상분, 자성분, 증자증분 여기에 이제 적용하면은 능분별이 견분이고 소분별이 뭐예요? 상분이에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 그렇지만 지금 이 문장에서는 능분별과 소분별은 나눠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능분별이니까 분별하는 작용, 그러니까 주관작용과 그 다음에 뭐예요? 소분별, 객관, 대상으로 나눠진다 이렇게 얘기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식이 변해가지고 주관과 객관의 둘로 갈라진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유식의 교리입니다. 근데 이제 한번 가만히 보세요. 있는 그대로 볼 때는요, 능분별, 소분별이 구분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제 안식, 눈으로 바라볼 때, 보통 내가 바라보는, 눈이 있고 바라보이는 대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여러분 시야에 무슨 형상이 나타났을 때, 눈앞에 지금 컴퓨터도 보이고 벽도 보이고 다 보이죠? 근데 이 시각 현상에서 어디까지가 능분별이고 어디까지가 소분별이에요? 그거 구분 안 됩니다. 그냥 한 덩어리만 나타날 뿐이에요. 울긋불긋한 풍경만 나타날 뿐인데 여기에 대해서 생각 가지고서 쫙 선을 그어서 잘라가지고서 능분별, 소분별 이렇게 말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능분별, 소분별 얘기했지만은 이게 전부 다 가설, 가짜 얘기예요, 사실은요. 첫 번째 개성에서 얘기했듯이 유가설 아합법할 때, 그렇죠? 어쨌든 가르침을 펴기 위해서 방편 시설로 가설, 능분별, 소분별 이렇게 가설합니다. 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는 그런 말 쓰고 살기 때문에. 객관 대상이다, 주관이다. 내가 바라봤다, 저쪽 바라보이는 것들이다, 세상 풍경이다, 나는 보는 놈이다, 이런 말 막 쓰고 살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능분별, 소분별이에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 쓰는 말들을 그냥 이 유식교리에다가 적용을 해가지고서 다시 이제 그 불교에 이 모든 게 다 가짜다, 마음이 만들었다, 공하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 방편으로서 이렇게 도입을 하는 겁니다. 능분별, 소분별, 이렇게. 이것에 의해서 그것은 모두 존재하지 않는도다. 그렇죠. 왜요? 시기변에 갖고 이제 다, 능분별, 소분별 나타난 거기 때문에 이게 다 실제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지금 여기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뭐, 실하실 법 쭉 써있지만은 뭐 이런 거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이 주석도 그냥 주석일 뿐이고, 그렇죠? 이제 주석일 뿐이고. 시기에 의해 가지고서 이제 여기는 지시대명사 때나 딴 나스티, 그렇죠. 이것에 의해서 이것은 따뜻 나스티 존재하지 않는다. 때나 이담, 그러므로 이담 사르밤 이 모든 것들은 비갑디 마트락감 유식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들은 유식성이다. 그래서 이제 이 시기에 의해서 이제 그것은 시기에 의해 그것이 이제 시기에 의한 그것은, 그래서 이 번역도요 원래 제대로 한다면은 시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것은 나스티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게 옳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것들은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이제 문장입니다 원래. 따라서 일체는 유식이네. 일체는 비진약디 마드라. 여기 이제 유식의 원어죠. 비진약디 마드라까 유식이네. 실제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뭐예요? 식이 변한 것이구나.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개성은, 17번 개성은 지금까지 얘기한 총 8식을 다 정리하는 겁니다. 정리 일단. 그러면서 이제 4분설, 그러니까 식의 4측면이 있다. 4측면. 그러니까 모든 식은 견분, 상분, 자정분, 증자정분의 4가지 측면이 있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분별과 분별되는 것하고 둘로 한번 나눠보는 겁니다. 이 4분설도 이게 실제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겠죠. 방편으로서 4분한 걸 뿐입니다. 3분으로 나눠도 되고 2분도 나눠도 되고 이 4분설도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은 이런 말이 있어요. 안난진호 1, 2, 3, 4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안난진호. 안은 안혜스님, 안혜.
나는 난타, 지는 지인나, 호는 호법. 예. 그래서 이제 아내 같은 경우에는 아내가 유식론사예요. 일분설, 식은 자체분, 자증분 하나만 있지 견분상분 같은 거 원래 없다. 이게 아내입니다. 난타는 이분설, 우리의 마음은 식은 견분상분, 그러니까 견분인 주관과 상분인 객관만 있지 뭐 자증분 이런 거 필요 없다. 그다음에 무슨 이 증자증분 다 필요 없다. 견분상분 두 가지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진나 스님은 아니다. 식은 세 가지가 있다. 삼분설이에요. 식은 견분, 상분, 자증분까지 세 가지가 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성유식론의 저자 이 호법 스님은 4분설이다. 견분, 상분, 자증분, 증자증분 네 가지가 있다 이렇게 합니다. 이 네 분이 다 유식론사인데 학설이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이제 먼저 얘기했죠. 진나 스님은 불교 논리가기 때문에 마음을 등불에 비유를 했고, 호법 스님은 이제 마음을 거울에 비유해가지고서 이 두 분의 이론이 이렇게 갈린 것이다 라고 제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3분, 4분설. 등불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제2의 등불을 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등불 그 자체로 이제 다 충족됩니다. 근데 거울일 경우에는요, 다른 걸 다 비치지만은 거울 그 자체를 또 비추기 위해서 제2의 거울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증자증분, 4분설이 됩니다. 그래서 난타가 왜 2분설인가, 뭐 아내가 왜 1분설인가, 이것도 뭐 다 이분들 책을 보면은 아마 추정할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아내 같은 경우는요, 이제 1분설인데, 왜냐면 더 이상 마음을 나누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아내가 중관에 대해서 조예가 깊었습니다. 반야 중관에 대해서. 아내가 쓴 책 중에 대승중관 성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중론 수석서가 있습니다. 중론 주석이에요, 중론. 유식가인데, 유식론사들이 중론 주석은 많습니다. 여러분, 중권학하고 유식학이 통해요. 절대 대립이 아니에요. 아마 전에도 얘기했을 겁니다. 근데 서양 철학 역사가 대립의 역사니까, 불교 역사도 그런 줄 알고서, 그냥 막 서로 반박한 거, 앞에 걸 비판하고 누르고 짓밟고서 뒤에 게 나타난 거로 착각을 합니다. 절대 불교는 계승의 역사지, 그러니까 일미성의 계승이에요. 그리고 대시대적 방편설법이고 절대 대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중간 성론을 썼는데 중간 성론 안에는 스티라마티 범어는 스티라 마티 안에 난타는 난다 진난 디그나 호법은 다른가 발라. 근데 이제 이분이 중간의 조예가 깊었기 때문에 중간에서는 뭐 주관객관 같은 거 안 나눕니다. 그러니까 마음 하면 그냥 마음 하나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장 단순하게 그렇게 1분설을 얘기한 이유가 마음은 자체 하나만 있다. 하나만.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이분의 중론의 반야중간에 공사상의 조예가 깊어서 그런 게 아닐까 이렇게 추정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이런 식의 작업이 회통 작업이고 화정 작업이에요. 화정 작업. 그러니까 이 1, 2, 3, 4가 다 다르지만은 왜 이분들이 이런 얘기를 했을까 하고 이해하는 거. 그래서 다 수용하는 거, 다 방편으로 쓸 수 있습니다. 다음에 교수님, 네, 누구든지 네 말씀하세요.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요, 뭐든지 해도 됩니다. 이건 좀 어긋난 질문일 수 있는데, 관계 없습니다. 중과학은 그러면은 도노돈수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노점수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도노점수, 도노돈수요? 중간하게. 네, 네, 일단 도노점수는 일단은 그 선개념이거든요. 선개념. 그러니까 동아시아에서 나온 선개념이고 육조에는 도노돈수고 뭐 신수 도노점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중간학보다도요. 이 아비달마 교학 같은 경우에도 도노돈수가 있고 도노점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아시아 북방에 퍼진 게 구사론 아니에요? 구사론이 아비달마 구사론. 이거는 도노점수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도노점수를 얘기하는데 견도 후에 수도가 열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성제를 집권하면 깨닫는데 사성제를 점차적으로 집권을 해요. 그러니까 구사론은. 근데 지금 남방 상자부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에는 그 수행법을 보면은요, 사성제 점차직관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도노돈수예요. 그리고 또 초기불전에도 사성제를 부처님이 가르쳤을 때 이 사성제를 돈관하는 분이 있고, 그렇죠? 고지멸도 그냥 멸성제 그냥 직관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또 고지멸도 차근차근 해갖고서 점관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도노돈수, 도노점수의 문제는 꼭 선만이 아니고 모든 게 적용될 수 있는데, 뭐 굳이 얘기하면 중관은 그냥 끝만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노돈수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용수 스님이 도노돈수 주장하셨냐?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간 얘기하기 전에 어마어마한 아비달마 수행하신 분이고, 또 중간을 가르치면서도 아비달마적인 소승수행을 철저하게 수행하던 분입니다. 소승수행이 아니에요. 그냥 불교 수행이에요, 원래 수행자의. 그래서 이제 이 도노돈수가 자칫 오해가 되면은요, 그 수행 안 하고서 그냥 다 끝난다, 이렇게 오해될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은 아마 1억 명 중에 한두 명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다 감성적인 번뇌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노돈수라고 얘기했는데, 자기가 도노돈수 했는데 아직도 화도 내고 막 벌컥벌컥 욕심도 있고, 이게 다 거짓말입니다.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도노돈수는요, 인지정화 동시에 감성정화도 다 끝난 게 도노돈수예요. 그래서 물론 육조 해능 스님 법문에서 그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법보단경에서. 그러니까 법보단경이 도노돈수의 가르침이에요. 왠지 아세요? 법보단경이 원래는 계단에서 설하는 거예요. 계단에서. 그죠? 단이 계단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계를 주시는데, 그 처음 시작이 뭐예요? 앞으로 무상계를 주겠다. 무상계. 무주상의 계예요. 그러니까 무주상 보시처럼 무주상 지계입니다. 그래서 수계단에서는 뭘 해야 됩니까? 뭘 살생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뭘 도둑질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계목을 쭉 읽으면서 그걸 따라하면서 맹세를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안 하세요, 갑자기요. 이러면서 공에 대한 얘기를 다짜고짜 하십니다. 그렇죠? 법보단경에서. 그러니까 뭐예요? 공성을 체득하면은요, 나중에 계도 완성된다 이런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도노돈수예요. 그래서 육조해능 스님 당시에는 그 법문 들은 분들이 도노돈수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 공성 법문, 반야공성의 법문을 듣자마자 너무나 단박에 착해지고 전혀 화도 안 내고 욕심도 없고 교만심도 없고 모든 욕망이 다 끊어지고 이제 단박에 반야가 그냥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런 식의 해능 스님의 법문을 듣고서는 감성정화가 단박에 일어날 사람이 있을까요? 뭐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도노돈수가 되려면은요, 이 공성 반야지혜의 가르침을 듣고서 혹은 내가 알고서 단박에 감성도 완벽하게 동물성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제 그런 번뇌가.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뭐 아마 그건 생이지지. 나을 때부터 진짜 종교적인 천재들, 나을 때부터 너무나 착한 분들, 이런 분들은 될 거예요. 나을 때부터 생이지지라는 게 생이지지 공자가 얘기했던 나을 때부터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선하고 잘난 척도 전혀 안 하고 항상 남을 돕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도노돈수가 가능해요.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뭐 중간 얘기했는데 이 중간은 약간 그 내용만 본다면 거기 수행법이 없어요. 그냥 끝장만 얘기고 반야지혜만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또 중간에서 용수님께서 뭘 경계하냐면요. 이거 잘못 공부했다가는 시세 망친다 이런 얘기합니다. 어디에서? 관행품에서. 공을 잘못 알면 이제 독사 잘못 잡았듯이 네가 물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 동아시아에 중간학이 들어온 다음에 삼론학이 되는데 삼론종, 삼론학. 근데 거기에 이대인 승전 스님이 제자 모아놓고 강의한 다음에 밖에 나가서 이거 발설하지 말라. 절대 남한테 알려주지 말라 이렇게 합니다. 왜? 무아를 모르는 사람, 아직도 이기심이 있고 자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오해해가지고서 망친다. 자기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도노돈수 참 좋죠. 그렇지만은 또 해능 스님의 가르침에 당연히 도노돈수가 있죠. 무상계. 계단에서 반열설하고 해서 계도 완성되게끔 만들어주신 그런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어쨌든 우리가 도노돈수에 대해서는 진짜 조심해야 된다. 자칫하면은 폐인되기 쉽습니다. 그렇죠? 왜 공만 들어갔다가 가치 판단 상실 상태 빠져가지고서 막행막식하기 쉽습니다. 화를 내고도 죄책감을 못 느끼고 욕심을 내고도 죄책감을 못 느끼고 무주상 악행을 하기 쉽습니다. 무상의 악행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일단 질문 이제 잘하셨습니다. 잘했는데 어쨌든 지금 중간은 철저한 공성만 얘기하는데 그 중간만 공부하면은 그게 공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아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네, 교수님, 네, 제가 좀 궁금했던 게, 제가 네, 도노돈수에 대해서 교수님이 가진 그 생각도 저도 비슷하게 생각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 중간학에서 이야기하는 공에 대한 완전한 그 비유가 극단에 대한 논리랑 그 도너 돈수의 손스윙을 하면서 느껴지는 그 극단으로 갔다가 까딱 잘못해서 그쪽으로 빡쳐서 예컨대 광기에 빠진다거나 그럼요. 부작용이 많습니다. 그런 티벳에 처음에 자체를 반야가 들어가면서 그런 일이 네, 많이 벌어졌어요. 스님 사이에서. 열심히 수행을 했는데 공만 수행을 했어요. 근데 그런 그게 분들을 뭐라 지금 불렀냐면 크레이지 네. 라마, 미친 라마들 이렇게 불렀습니다. 광승들. 그래서 그건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또 하나, 그, 이제 약간 일단 육조 해능 스님의 도노돈수는 일단 사상사적으로는 계단에서 반할사라는 것이 특징이고요. 그러니까 계를 준 게 아니고, 이제 법보단경에서. 그때 반할 사람으로서 그걸 들었던 청중이, 그러니까 단박에 감성도 완벽하게 정화가 돼가지고 착해지고, 그죠? 너무나 선해지고, 탐욕도 없고 사라지고, 교만도 사라지고, 분노도 사라지고, 이렇게 된 이제 그런 일화이기 때문에 그게 도노돈수인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닐 경우에는 이제 그것은 도노돈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성철 해는 스님께서 이제 도노돈수 항상 주장하셨습니다.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도노돈수 다 나같이 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도노돈수 주장하시면서 당신도 계속 돌아가실 때까지, 열반하실 때까지 참회 기도만 하셨습니다. 참회. 그래서 옆에 분이 여쭸답니다. 스님은 다 끝나셨는데 했더니 이놈아 나는 아직도 내가 멀었는데 뭐 나한테 그런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 성철 큰 스님이 도노돈수 얘기하신 거는요. 그 당시에 막말로 얘기해서 그 당시 선이 막 풍미할 때예요. 이제 서양의 그 히피들 막 선불교 관심 가질 때 이러면서 이 송광사에 1970년대 초반에 국제선언이 생겼습니다. 구산스님 문화에 유럽, 미국에서 그냥 젊은 친구들이 다 와서 삭발하고 출가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우리나라 불교의 최대 부흥기가 70년대 초반이에요, 그때. 그게 미국의 청년문화운동의 흐름을 이어받은 겁니다. 그게 히피들. 그렇죠? 물론 히피는 이제 안 좋은 의미도 있지만은 서양의 불교가 들어가게 만든 그런 주동 세력이 히피입니다. 그랬는데 그때 대학생 불교연합회 생기고 막 그냥 이 여름방학만 되면은 절에 가서 대학생들이 몇 박 며칠씩 용맹정진하고 잠을 안 자고 이러면서 참선했습니다. 그 당시에 80년대 초반 중반까지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은 또 제가 불자인데 막 인가를 막 해줬어. 인가를 남발을 했어요. 너 견생했다. 너 견생했다. 그러니까 본인도 몰라 견생했는지. 그랬더니 견생했다 그러세요. 말 몇 번 이렇게 나눠본 다음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개도 소도 견생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 70년대에. 그러니까 성철스님께서 돈수 까불지 마는 겁니다. 견성했으면 돈수 감성도 끊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실제 욕심이 들이켰는데 견성했다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 성철스님의 돈수 법문도요. 그게 그 시대에 이제 그런 교만한 어떤 불교 수행자들한테 대해서 던진 이제 그런 어떤 경계의 말씀이에요. 내가 돈수했다. 나처럼 이런 얘기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건 우리가 이 중간을 보면은요, 이게 돈수가 하지만은요, 이 중간을 봐서 절대 돈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머리만 깨질 뿐이지. 그래서 이제 삼론학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공사상의 핵심은 공이 아니다. 이렇게 합니다. 공사상의 핵심은 진속 이제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 이제가 뭐예요? 진제도 있고 속제도 있어요. 공사상은 뭐예요? 진제일 뿐이에요. 진제일 뿐. 하나의 극단입니다. 그래서 머리 깰 때, 생각 깨버릴 때 이때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철저하게 속제가 있어요. 속제가 뭐예요? 계획 잘 지켜라. 남에게 항상 베풀어라. 항상 참고 인욕하라.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선행, 도덕성, 자비심 이게 바로 속죄예요. 그래서 그게 항상 같이 있어야지만 그게 반야공에 대한 올바른 이해지. 이제 공만 할 경우에 그때는 그걸 악취공, 유식에서 계속 얘기하죠. 공을 나쁘게 취했다, 잘못 이해했다. 그렇죠? 이제 그런 사람들을 공견자, 공의 생각을 자기 사상으로 삼는 사람이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뭐 이 정도 뭐 얘기하면 되게 아까 유식이 그런 공견, 악취공, 저 지금 얘기했던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도노돈수에 대한 오해, 감성은 하나 정화 못했는데 머리만 깨진 사람들, 이런 분들에 대한 경계, 이것 때문에 유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수행을 갖다 다시 살려놓습니다. 어떻게 의탁이성에 의해서, 의탁이성. 그러니까 중간 과정을 다시 집어넣는 겁니다. 이 정도 얘기하겠습니다. 저기 교수님, 네, 박 선생님. 네. 잠시 질문이 있어서 사실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네. 조금 질문 드리기 전에 방금 말씀하셨던 그 중간에서 돈수, 도노 점수 부분을 이제 이해할 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반야 얘기했기 때문에 돈수적인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지만,
관 제24품에 보게 되면은 그 사양사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점수적인 부분도 그 충론 안에 충분히 내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양사과가 성립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요, 그렇게 얘기 안 그걸 해요. 표정하지. 그 관사제품은요, 그러니까 사형사과 네네.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상응논법이라고 해가지고서 상대방이 공사상을 비판하니까, 그러면서 모든 게 공하다면 사형사과가 전부 다 무너진다 하니까는 거꾸로 반대로 네 말대로 모든 게 공하지 않다면은 사형사과가 다 무너진다면서 상반된 이론을 제시할 때 쓴 걸 뿐입니다. 용수님이 네, 알겠습니다. 중론에서 그걸 갖다가 주장한 게 절대 아니고요. 그래서 네, 이제 이게 알겠습니다. 뭐냐면은 그게 상응논법 혹은 자띠논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추리 비판할 때 상대방이 어떤 추리 제시하면은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불교가 다 파괴된다. 왜냐하면 모든 게 공하다고 네가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게 공하다면 생도 없고 멸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불교도 다 파괴되죠. 삼보도 파괴되고 부처님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이러면서 이제 이 용수 당신은 불교 비방하는 사람이다. 왜? 네가 공을 얘기하니까 이렇게 논적이 용수 스님을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논법이 이렇게 돼요. 불교가 파괴된다. 네 말대로 모든 게 공하다면은 이렇게 얘기해버립니다. 그랬더니 용수님의 답이 뭐냐면은 불교가 파괴된다. 네 말대로 모든 게 공하지 않다면은 거꾸로 얘기합니다. 이때 쓸 때 이제 사형사과를 갖다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불교 속에는 사형사과도 들어갑니다. 사형사과가 다 파괴된다. 모든 게 공하다면은 이렇게 논적이 공격하니까 거기 답변하면서 사형사과가 다 파괴된다. 모든 게 공하지 않다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네 말 버려라. 내 말도 버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소 네, 올라탈 때 시소 있죠. 상대방이 올라타서 한쪽으로 기울였어요. 그때 중관학 쪽에서 다른 반대쪽에 딱 올라탑니다. 그러면서 이제 평형을 맞추는 거예요. 너 내려. 그럼 나도 내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관학에 어떤 주장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네, 공사상의 알겠습니다. 끝에서는 하나 인정하는 거 없어요. 민절 무기종, 우두종 그렇게 얘기하는데 모든 걸 다 격파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알 경우에는 불교의 반쪽만 아는 것이다. 공만 알면은요 불교의 반쪽만 알고 거꾸로 자기를 해친다. 오히려 폐인이 되고 내 생이 지옥에 떨어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용수 스님 말씀에 용수 스님의 대지도론에서 공에 대해서 무지무지 경고하십니다. 공 오해하지 말라고. 예, 이 정도 하겠습니다. 교수님, 그 안에 일부설은 네, 견본과 성분을 나누지 않는다고 아까 그러니까 얘기하셨는데요. 자체만 얘기해요. 자정분만 얘기를 하는 걸로 그렇죠. 알고 자정분이랄 것도 있어요. 없어요. 식은 그냥 한 덩어리이지 그렇게 어떻게 부분으로 나눠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식 그 자체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분자 네, 쓸 필요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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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식이 변해가지고서 되었다는 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체 종자식이 이렇게 저렇게 전변함에 의거해서 유일체 종식 여시여시 변. 그렇죠? 일체 종식이 여시여시 이와 같이 변함에 말미암아 말미암을 주자입니다. 전전하는 세력 때문에 그렇죠? 전전하는 세력 때문에 이러저러한 분별이 생겨난다네. 이 전전역고 PP 분별생 이렇게 돼 있는데 원어는 바샤드. 그러니까 전변과는 좀 다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개되기 때문에 각각의 분별이 생겨난다. 자, 이제 보세요. 일체 종자식이 뭘까요? 쌀바 비장, 일체 종자, 희 비전함, 원어도 똑같아요. 일체 종자식은 바로 제8 아리아식을 얘기합니다. 아리아식 속에 뭐예요? 능장, 소장, 직장, 능장, 소장. 그러니까 종자가 저장돼 있다는 얘기했죠. 무슨 종자가? 업의 종자가, 업의 씨앗들이 저장돼 있어요. 그게 이렇게 저렇게 전변함에 의해서, 다시 말해 싹을 틔움에 의해서, 그다음에 전전하는 세력 때문에, 여러 가지 변화하는 세력 때문에 이러저러한 분별이 생겨난다네. 그래서 마치 외계의 대상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내가 체험하는 어떤 이제 경험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이게 다 분별입니다. 근데 실제는 그 객관 세계에서 뭐가 있고 내가 체험하는 게 전부 다 바깥에서 일어난 게 아니고 전부 다 내가 지었던 업의 씨앗이 변해갖고서 마치 바깥처럼 보이는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체 종자식이 이렇게 저렇게 전변함에 의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씨앗들이, 업의 씨앗들이
변해가지고서 각가지 분별이 생겨난다. 그래서 마치 그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나온 건데도 불구하고 외부의 풍경처럼 보이기도 하고 내가 처음에는 경험으로 보이기도 하고 저 대상으로 보이기도 하고 남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근데 실제는 전부 다 그 근원은 내 마음에 있던 씨앗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뭐 별얘기 없어요. 그렇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중간에 요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부의 식은 있지만 우리의 속에 마음은 있지만은 외부 대상 실제하지 않는다. 왜? 다 마음이 변한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무엇에 의거해서 유정은 중생과 동의합니다. 생명체가 생사에서 상속하는 것. 무엇 때문에? 다 안에 있는 건데 그럼 어떻게 해서 계속 윤회하면서 계속 이어지는가라고 물어보니까 여기에 대한 답입니다. 그 모든 업습기가 이치습기와 함께함으로써 이전의 이숙이 이미 멸하면 다시 다른 이숙을 생겨나게 한다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이걸 아까 제가 뭘 써놓은 게 있는데 다른 걸 좀 바꿔보겠습니다. 제가 저 강의 준비 또 금방 새로 하면서 다른 자료로 바꾸겠습니다. 다시 보자. 이거 어디 갔나. 잠깐만요. 네, 제가 이게 집에다가 파일을 그냥 놔뒀는데 그냥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해서 이제 생명체가 윤회하면서 계속 이어지는가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보세요. 모든 업습기는 습기가 습관적 기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업종자하고 써도 돼요. 업종자. 이게 아니고 여기 가려졌나 보다. 여기 나타났습니다. 이거 놀랐네. 아까 앞에 뭘 쓰는 바람에 이게 밀려가 그걸 가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숙습기는 이거는 뭐 업종자라고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업습기는 이제 이게 다 같은 얘기입니다. 업종자. 그러니까 업의 종자는 어떻게 돼요? 업을 지으면은 당장 과거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충분히 무르익은 다음에 다음에 과거가 어떻게 나타나요? 선악을 업을 지었는데 고락으로 질이 달라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숙이 돼요. 이숙. 업종자는. 그러니까 습기라고 해도 되고 종자라고 해도 되고 다 이 동의어 같은 말입니다. 습기나 종자는. 그러니까 습관적 기운이라고 해도 되고 이제 습관적 기운이란 말은 직접 표현한 거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습관적 기운 좀 이해가 쉽죠? 내가 어떤 습관이 생겼어요. 그럼 그거 쉽게 버리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습관 때문에 습관은. 그런데 이것을 이 외부 사물에 비유한다면 씨앗이다. 우리 마음속에 씨앗이 있을 리가 없죠. 그렇게 종자란 말은 비유를 통해서 다른 사물에 비유해서 이 습기를 갖다가 표현한 겁니다. 이해하기 쉽게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어지냐 하면 일단 업습기가 있고 다시 말해 이숙습기가 있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이 업습기가 내가 업을 지었는데 업씨앗이 그 마음속에 저장되는데 무엇과 함께 하냐면요. 이취습기와 함께해요. 이취. 이 이취는 여기에 써있듯이 두 개의 취함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능치소치예요. 능치소치. 능치소치. 제가 이것도 써놨습니다. 다시요. 능치속기, 소치습기. 능치가 뭐죠? 주관. 그러니까 주관의 작용. 소치가 뭐예요? 객관 대상. 그 객관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취습기는 그 주관에 대한 어떤 습관적 나를 대하는
나를 대하는 습관 해도 돼요. 이게 이제 아집습기고, 여기 써 있는. 그 다음에 그 하나가 명언습기인데, 이제 굳이 얘기한다면, 명언은 이름명자 말씀문자를 씁니다. 이건 뭐냐면요, 각가지 세상 만사를 대하는 그런 그 습관, 이렇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더 쉽게 얘기하면요, 아집습기는 주관을 대하는 태도, 그 다음에 명언습기는 객관 세계를 대하는 태도, 이렇게 봐도 돼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더 얘기하면은요, 아집습기는 자아관. 제가 다시 쓸게요. 그다음 명언습기는 뭐예요? 세계관.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생겼다. 이게 명언습기예요. 왜? 세상 이해할 때 산이 있고 돌이 있고 나무가 있고 우주가 있고 뭐 공간이 있고 뭐가 있고 이렇게 생각하죠. 세상 만물이 있다. 세상 만물이 전부 다 명언, 말에 의해 표현되기 때문에 이 명언습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자아관. 그러니까 나의 진정한 자아가 있다. 그게 아트만이다, 뿌리샤다 하는 이런 식의 자아관이 있어요. 누구든지. 내 자아가 심장에 있다. 내 자아가 뇌에 있다. 이런 식으로 내 몸뚱이 전체가 나의 몸이다. 나의 자아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자아관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식의 세상과 나를 대하는 태도하고 그다음에 실제 내가 지었던 업하고 이 세 가지죠. 이게 합해져 가지고서 나의 미래를 갖다가 계속 만들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업습기하고 이게 뭐예요? 내가 지었던 선업악어. 그다음에 명언습기가 뭐예요?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그렇죠? 그다음에 아집습기가 뭐예요? 내가 나의 진정한 자아에 대해서 바라보는 어떤 태도. 이 세 가지가 묶여가지고서 그 앞으로의 미래가 전개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일단 요거 읽어보고서 요거 설명을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이전에 이숙이면 하면은 뭐예요? 이숙이 벌써 과보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숙인, 이숙과. 이숙인이 뭐죠? 업종자, 씨앗. 이숙과가 뭐예요? 그게 싹을 튼 거. 그러니까 이숙일 경우에는 원인도 이숙이고 결과도 이숙이라고 부릅니다. 똑같아요. 원인과 결과 명칭이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지스키 같은 경우에는 등류습기, 원인은 등류인데 결과는 동류가. 그러니까 등류할 때 등류는요, 같을 등자, 흐를 유자 씁니다. 근데 결과에 대해서는 동류, 같을 동자, 동류할 때 동자를 써요. 달라요. 그러니까 동류. 등류, 그래서 이제 이 같은 종류의 결과를 갖다가 산출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숙일 경우에는 원인과 결과가 다 명칭이 이숙인, 이숙과 해갖고 인과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지었던 그 과거로서 이숙이 다 소멸하면은요, 벌써 고락을 느꼈어요. 고락을 체험했어요. 그럼 또다시 다른 이숙을 생겨나게 한다면 다시 또 미래에 받을 그런 이숙과를 초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은 제가 여러분 유식화 개관 중에서 요 종자의 종류 해가지고서 명언종자, 업종자 해갖고 명언종자는 이제 명언습기, 아집습기 뭐 세계관, 자아관 써 있죠. 여기에 정리해놨는데 이 얘기는 다음 시간에 이제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 강의하고요. 예.